자, 12시 압축시장입니다. 오늘 그 신종플루 보시다시피 50 웰크론 깨끗한 나라 모나리자 KM85 이런 이제 마스크 종목들이 어제 이어서 대거 급등을 보이고 있고, 랩지노믹스를 비롯해서 랩지노믹스, 바디텍메드, 진원생명과학, 수젠텍 이런 진단이라든가 혹은 어떤 치료제를 만드는, 백신을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가장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오늘 그 여러 가지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특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뉴스가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죠. 중국의 내용은 좀 좋습니다. 중국이 후베이성 확진자가 349명이다 라고, 엊그제만 하더라도 2000명이 넘어갔었는데 어제는 이제 2000명 아래로 내려왔고 오늘은 349명이다 그러니까 이건 또 뭐야. 그런데 요 연합뉴스에서는 고무줄 통계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왜 349명이 되었냐에 대해서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갑자기 통계 방식을 바꾼 데에 따른 착시 효과다. 지난 12일부터 양성 판정이 없어도 임상 소견만으로 확진자로 분류하면서 확진자가 15,000명대로 급증했었는데, 요걸 다시 이제 임상 진단자를 확진자에서 제외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의사가 보기에 이 양반은 코로나 같아 라고 하면 이제 확진자로 넣어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요 사람들을 다시 제외했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실하게 확진이 되는 환자만 넣게 되니까 임상 확진자가 확 줄었다 하는 얘기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2000명씩 넘어가다가 때로는 3000명 가까이 되다가 지금 이제 2000명 아래로, 어제부터 2000명 아래로 내려왔고, 오늘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피크를 지난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 좀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또 갑자기 크게 좀 증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신천지 대구교회 이런 쪽에서 이제 갑자기 크게 좀 감염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요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자, 코로나 확진자가 31명이 늘었다. 그래서 31명이 늘었다. 그래서 총 82명이다. 그러는데 대구 경북에서 30명이 늘었다. 대구 경북에서 30명이 늘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30명이 늘어가지고 또 서울에서는 1명이 추가됐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신천지랑 관련돼 있다라고 그래요. 신천지랑 관련돼 있다. 그래서 31명이 늘었는데 지금 그래서 대구 경북이 좀 난립니다. 대구하고 경북하고 일부 경남까지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이제 당국에서 하는 얘기는 이제는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명 한 명 이제 우리가 검진해 가지고 하는 이런 단계에서 이제는 지역사회 확산 단계로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는 한 명 한 명 쫓아서 격리하고 이런 관리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볼 때 독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있었죠. 신종플루가 있었는데 그때는 약 70만 명이 우리나라야 국내에 약 70만 명이 감염됐다 그래요. 신종플루 때 약 70만 명이 감염됐다 그러고, 그 중에서 200 몇십 명인가 사망했다 그러죠. 그래서 2009년도에 유행했던 신종플루식으로 이제는 하나하나 격리하고 이런 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우리가 스스로들 조심하고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넘어섰다. 국내 감염자가 70만 명에 달았던 신종플루보다도 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70만 명의 감염자를 만들었고, 그때 사망자가 200명대였다 그래요. 200명대. 그래서 이제는 이제 환자가 발생해서 아프게 되면은 병원에 가는 이런, 그래서 이제 검사에서 확실하면은 이제 격리시키고 이런 단계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관련되어서 지금 이제 종목들 이제 50 웰크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스크주의들, 마스크인데, 차트 보면 50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의 차트가 이렇게 돼 있죠. 3일 동안 올라와가지고 오늘도 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신규 매수해서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고, 들고 있던 분들이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자리로 봐야 되겠다. 50 급등했는데, 아주 뭐 신고가죠. 그래서 50은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해서 수익 낼 자리는 아니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웰크론 마찬가지입니다. 급등 나왔는데 신규 매수의 자리는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 깨끗한 나라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의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매수했다가 물릴 수가 있어요. 분차트 모양을 보게 되면은 50은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 고점에서 횡보하는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물론 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신규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고 있다. 웰크론, 깨끗한 나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신규 매수하기엔 좀 리스크가 높은 그런 자리라는 얘기죠. 물론 뭐 여기 해가지고 단기로 수익 내고 빠지겠다 하는 분들은 아마 뭐 매매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라고 보여져요. KM, 그렇죠. 마스크 관련주입니다. 파루 마찬가지고 요런 흐름이다라는 거죠. 신규 매수는 어려운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랩지노믹스가 현재 상한가 들어갔는데 100만 주 상한가 달량이니까 요건 뭐 내일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랩지노믹스는 이제 일찍 올라갔죠. 그 다음에 바디텍 매드는 진단 키트인데 올라갔다가 좀 밀리는 모습. 진원생명과학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젠텍, 진매트릭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다소 좀 경계심을 가지고, 이런 주가들은 한번 물리게 되면 또 상당히 오랜 시간, 1년, 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새롭게 바이러스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찌 알 수 없으니까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하고 있던 분들 매도 자리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종합지수의 모습 보겠습니다. 아침에 모양 좋았죠. 미국의 강세하고 미국의 테슬라의 급등이라든가 또 엔비디아 같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의 급등 때문에 우리나라 아침 출발 좋았는데, 이후에 코로나가 또다시 주가를 하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갔는데, 코로나 악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코로나 보니까 이제는 중국은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니겠냐. 중국은 이제 피크를 쳤다. 마무리는 아니지만 피크를 쳤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요 코로나가 계속 오래 가겠지만 피크는 쳤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저점 자리 20일을 깨긴 했지만 어제의 저점 자리까지 내려왔던 종합지수, 여기에서 더 크게 내려간다라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요 정도 수준 2190 정도에서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지지선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 어떤 지지 라인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60일 정도, 그 정도만 우리가 감안하면서 매매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시장에서 대장주는 2차전지하고 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카카오에 대한 우리들의 또 카카오의 저력을 또 믿어보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차전지에서 오늘 삼성, SDI하고 LG화학, 제가 아침에 LG화학을 많이 강조드렸는데, LG화학이 오늘 요 라인에서 40만원대를 깨지 않는 40만원대에서 지지라인이 형성되면서 하방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여러분들 여전히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극재에서 에코프로 BM 또 상승해요. 또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역시 강한 놈은 안 내려가더라. 대체주인 LNF 좋아 보이죠? 이것도 역시 주가가 크게 내리질 않습니다. 241 라인에서 저항은 있죠. 제가 저항이 있을 거라 그랬죠. 고점 저항 라인이 있을 텐데 더 내려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라고 보여지고,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이제 LNF, 좋죠. LNF, 에코프로 BM 플러스 LNF는 마이너스지만 하방 지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극재에서는 에코프로 BM과 LNF는 좀 덜 올랐죠. 이 두 종목을 갖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첨보, 이런 종목들, 또
센트럴 모텍은 이제 이게 전기차 관련된 종목인데 흐름 괜찮죠. 이런 것들하고 이노메트리 또 대보마그네틱 오늘은 PNT하고 CIS 요거 장비주죠. 장비주들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주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노메트리 대보마그네틱 또 AFW, PNT, CIS 요게 좀 뜨는 종목들이죠. 요것들 모양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로 갑니다. 반도체. 자, 반도체에서 대부분 지수는 내리지만 지수 16포인트 하락이지만 반도체 핵심 주들의 흐름들 좋죠. 그래서 보시면 동긴세미캠 재료주의 대표 종목이죠. 잘 아시는 그러니까 이제 한일전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잘 봤던 동긴세미캠 굉장히 좀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내리긴 내렸지만 아주 안정적이죠. 동긴세미캠 그렇고 그 다음에 워닝 머트리얼죠. 그럼 좋죠. 그리고 이제 부품주에서 SKC 솔믹스 이것들도 아주 지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급등이 나왔던 비메모리에서 네페스 급등 나왔지만 별로 안 내리죠. 네페스 좋고요. 그 다음에 기대치 테스나 여전히 테스나는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게 좀 부담이지 비메모리의 대표 종목으로서 괜찮다 보여지고 아직 안 오른 종목은 LB세미콘이죠. 주가가 올랐다가 4일 정도 좀 눌림목을 받고 있는데 요 240일을 깨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240일 근처에서 눌림목 매수하는 것은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카카오예요. 카카오. 플랫폼 기업이죠. 플랫폼 기업. 그래서 플랫폼 기업은 제가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얘기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좋으냐 카카오 좋으냐 둘 다 좋다라는 얘기고 네이버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어제 네이버는 별로 안 올라서 네이버는 좀 안 오른 게 좋고 카카오는 뭐가 좋으냐 많이 오르는 게 좋다. 자, 다시 얘기해서 카카오는 잘 올라가고 있다. 네이버는 아직까지 안 오르는데 좀 가격 부담을 느낀다면은 여러분이 네이버를 사시면 되고요. 그러나 올해의 선도주는 역시 카카오다 해서 선도주 공략하겠다면 카카오의 분할 매수 좋다. 카카오는 선도주로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네이버는 선도주는 아니지만 올해 하반기에 들어가가지고 이 야후와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의 합병은 아니지만 공동 경영이 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버는 올 하반기에 주목받을 것이고 카카오는 올 상반기에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플랫폼 기업의 대표 카카오와 네이버 주목하시 바랍니다. 여전히 저점 매수하는 관점 유지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 간단 시황 12시에 간단 시황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신종플루 관련된 마스크하고 진단키트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보다는 매도 영역으로 오늘 시장이 좀 나빠가지고 밀리긴 했지만 2차전지 테스나의 급등 아침에 말씀드렸죠. 테스나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다라는 것은 재차 급등했다라는 것은 자, 테스나가 이렇게 급등했다는 얘기는 결국 전기차는 살아있다는 얘기다. 전기차는 살아있다. 그래서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큰 시세 안 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LG화학을 비롯해서 관련 종목군들 우리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또 첨가제, 분리막 이런 회사들 관심 기울여야 된다. 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비메모리하고 재료주, 부품주 이런 쪽으로 여러분 맥을 잡으시면 된다. 자, 올해는 플랫폼과 전기차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